최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해에도 전국의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충북은 그중에서도 꾸준히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충북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늪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윤경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 지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현재 충북 부동산 시장이 늪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는데요. 어느 정도길래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체감 부동산 경기나 또는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거나 이렇게 봤을 때 좀 심각한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뭐 전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떨어졌는가,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이런 것을 가장 저희들이 이제 주안점을 두고 보죠. 그랬을 때 2017년 12월 기준, 그다음에 2018년 12월 기준 1년치를 저희가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한 거를 자료를 우리 특히 충북의 우리 청주시의 흥덕구의 자료를 전수조사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약 10% 가까이가 매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거래량도 또 동일하게 거의 약 10%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국도 떨어진 그런 양이 있지만은 충북이 특히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충북이 심한 이유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혹시 이유 같은 것들도 좀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서울 세종 투기지역하고 구분치 않고 어떤 획일적인 규제 강화, 규제는 뭐 대출 규제라든가 각종 뭐 양도세, 보유세 중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대출 규제, 그리고 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샀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기 실이 원리금 균등 상환 제도를 획일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특히 소형 소규모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봉급생활자들이 사실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사기가 힘듭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2억 5천짜리를 주택이나 아파트를 산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중에 한 50%에서 60%를 대출을 끼고 그전에는 팔기 전까지 이자만 상환했는데 지금은 거치 기간이 있지만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도록 하니까는 실질적으로 살 수 없게 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계속 미분양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부동산 경기의 침체의 늪에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 집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오히려 더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빠져 있게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렇다면 충북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떨어졌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1년 전에 비해서 아까도 실거래가 신고를 한 데이터 통계 자료를 봤을 때도 가격은 한 1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거래량도 물론 줄었습니다. 전국의 평균을 봤을 때는 전국은 지금 어떤 거래량이 전국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한 10% 가까이가 감소가 됐고 가격도 충북이 또 유독 또 심하게 많이 지금 하락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2배가량 가까이 좀 서울과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좀 이런 얘기도 하죠. 집값이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집을 사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는데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만은 않겠죠.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참 답변하기가 저희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올해 공급량 약 한 8,000세대가 입주 공급이 되고 내년에는 한 14,000세대 정도가 또 입주 예정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청주시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청주 충북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내년까지는 쉽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소형 아파트 위주로다가 소형 아파트가 가격도 대형 아파트에 비해서도 물론 하락폭은 적었지만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 담당 PD조차도 현재 얼마 전에 최근에 집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에서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구입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또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예. 분명한 것은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봤을 땐 저점이라고 올해 내년에 저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상승은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 부동산 시장이 주식과도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래 잡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겠지 하시는 분들 또한 있는데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이라면 아파트를 일단은 팔지 않고 한 1, 2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보유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 물론 오르면 좋죠.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필요한 그런 지역에 필요한 아파트를 내가 거주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야지 그것이 어떤 투기 수단이라든가 이런 거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점차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은 항상 아파트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래서 물론 뭐 그전에는 아파트도 주식하고 똑같이 어떤 사이클링이 있어서 10년 뭐 주기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래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상승은 한 3년에서 4년 그다음에 하강은 한 6년에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하강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10년 주기설, 부동산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제가 그러잖아도 통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17년서부터 저희가 이제 자료도 이렇게 뽑아봤는데 2017년 11월서부터 2018년 11월까지 통계 자료를 뽑아봤더니 그 아파트를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 전국이 2017년 11월에 100이었었으면은 2018년 10월에는 103.2였습니다. 그게 쉬운 말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2017년 11월에 1억에 아파트를 샀으면 2018년 11월에는 1억 3,200을 주고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매매 지수가 그렇게 가격 지수가 전국은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유독 충북은 보니까 93.2루다가 가격이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억에 샀던 거면은 680만 원 정도가 1년 후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9,320만 원의 아파트를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 매매 가격 지수가. 그럼 충북은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됐고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물론 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이 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인근 세종 이쪽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이 이렇게 오른 것으로 통계 자료는 나와 있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방은 통상적으로다가 상당히 가격이 매매 가격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상으로는 보면 평균 한 마이너스 한 6.8% 정도, 한 1억에 샀으면 680만 원 정도가 그 가격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뭐 한 6년에서 8년 정도 떨어지면 3, 4년 정도는 다시 상승세로 올라간다라고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계속 충북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면 언제쯤 오른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원래
하반기나 내년에 오른다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 건데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공급이 올해 2019년도에 약 8,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청주시만 해도. 그리고 내년에는 약 14,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 2021년도에는 입주 어떤 세대가 약 한 2,7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지금은 청주가 워낙 포화 상태고 이것이 한 3년 전, 4년 전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도나시에서도 공급을 컨트롤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다가는 어떤 공급이 이제 거의 이제 없다고 보죠. 그러면 저희가 수치상으로 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한 2021년 정도서부터는 충분히 상승을 하겠다 싶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희망적인 예.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예, 생각을 그렇죠. 좀 좋게 하는 게 가장 정신적으로도 건강에 좀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주가 사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예. 지금 관리 운영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만큼 뭐 다양한 뭐 미분양들이 분양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예. 현재 뭐 보면은 이 기사에서는 적체 물량이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던 창원과 양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하는데 예. 이게 정말 통계적으로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도 뭐 방송에서도 왜 그 미분양이 이렇게 지금 아파트 거래는 안 되는데 왜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거는 그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많으면은 그 지역을 선정을 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 최초로 시행이 됐던 때가 2016년 10월부터 실시를 했어요. 예. 근데 청주는 아주 지금까지 28번째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단골 손님입니다. 청주는 한 예.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미분양 좀 불명예스럽죠. 그런데 예. 그것은 아파트 시행 공급사에서도 그렇고 시공사에서 과도하게 청주의 어떤 수요를 고려치 않고 과도하게 공급한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나시에서 벌써 이제 한 2년 전서부터 관심을 갖고 작년에 특히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을 HUG라고 그래갖고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통해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서 공급을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게 사실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이 분양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매년 고정 수요가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뭐 신혼부부들이라든가 또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뭐 단독 세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고정 수요가 1년에 약 5,000세대 정도 안팎으로 있습니다. 그래 고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은 물론 올해하고 내년에 입주하는 이 입주 세대에는 많이 잡혀 있지만은 공급은 확실하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분양하는 그런 분양저기는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감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특히 우리 도나시에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양이 안 되면은 임대료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임대료도 전환을 해라. 해갖고서는 임대 전환도 또 촉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 시공사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전세로다가 지금 아마 청주에는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수월합니다. 그전에는 1년에 청주 시내에서 총 아파트 전세가 총 10건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예.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얼마든. 그리고 아파트 전세 물량, 전세 가격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억 5천 전세로 들어가던 거 지금 1억 7천 8천이면 전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세 물량이 넘쳐나니까 전세 수요자들도 가격 싼 거로다 좋은 거로다 자꾸 내려가니까 급하니까 자꾸 전세 가격도 낮추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그렇군요. 사정 때문에 우리 충북의 특히
저기 어떤 그 미분양 물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2018년도에 6월 달에도 5,288 가구가 우리 충북에 미분양했었는데 11월 달에 보니까는 4,700세대 정도로다가 한 500세대 이상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미분양이 자연적이든 어쨌든 간에 감소가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적체 물량이 뭐 빠른 수준으로 이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미분양 지역이 한두 채가 아니고 이게 뭐 몇천 세대 수가 좀 크다 보니까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자연적인 감소라든가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감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올해 상반기라든가 내년에 이제 입주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어떤 아파트, 헌아파트든 주택이든 매매하려고 내놓을 거 아닙니까? 예. 올해 한 7,4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매매를 하려고 내놓고 그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입주할 사람들도 물량을 쏟아 놓습니다. 물량은 쏟아지고 있는데 매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다가는 거래 절벽이다. 우리 어떤 시민들이나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느끼는 면에 있어서는 체감을 못하죠. 근데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한 2, 3년을 흐르면서 이것이 이렇게 상승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와 또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청주시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또 이제 아파트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사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종시와 같이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을 뵙고 그랬을 때도 청주시는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청주 같은 경우는 뭐 테크노폴리스, 오창, 그다음에 오송 산단 그런 여러 가지 공항이나 KTX나 좋은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어떤 개발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특히 뭐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오는 것이 청주역, 북청주역, 공항까지 연결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청주는 어떤 도시에 비해서도 아주 아주 상점벽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아주 이 미분양 어떤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순식간에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도 상당히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나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철을 공항까지 연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총력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빨리 오송역이나 뭐 충북 고속화철도 뭐 이런 부분이 잘 좀 해결이 돼야 또 아파트까지도 좀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흐름세가 좀 파란불을 띠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미분양 물량률이 높은데도 올해 분양 물량이 조금 쏟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올 예상이 있죠? 올해 2019년도는 뭐 이제 청주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시다시피 여기 평촌동에 이제 방서 뭐 있고 그다음에 가경동에도 가경 뭐가 있고 그다음에 옥산 쪽에도 그쪽에 있고 비하동 쪽에 복대동 쪽에 용암동 쪽에 이렇게 해갖고서 저희가 자료상에 지금 잡혀 있는 거는 약 7,400세대 정도가 올해는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파트로. 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입주를 하는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1월 달서부터 12월까지 그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더 많습니다. 내년에는 약 한 12,500세대 정도가 또 입주를 합니다. 뭐 지역이 광범위하죠. 청주에서는 뭐 용정동이라든가 금천동, 운동동, 뭐 그다음에 방서동, 내덕동, 가경동 뭐 그런 식으로다가 시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서 그 입주 물량이 그분들이 들어가고 정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저희가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어떤 부동산의 어떤 청주 시내에 어떤 진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두에 저희가
가장 처음 이야기를 던졌던 부분들이 바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네. 지방과는 수도권과 지방을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문제도 네. 있었는데 네. 정책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십니까? 정부 정책은 수차 말씀드렸는데 그 이원화를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원화요? 서울, 세종, 수도권 투기 지역하고 지방하고 이원화 시켜야 된다. 대출 금리, LTV, DTI도 차등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떤 그 정년을 하신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다가구 빌라를 사서 예를 들어서 융자를 끼고 4억짜리를 융자를 끼고 자기가 퇴직금 해갖고 가서 월 임대 수입 좀 받고 자기가 살고 그러려고 그거를 거래를 하려고 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계약을 진행해서 금융기관에 가갖고 이 4억을 떠안을 수 있게 질의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3억도 안 나옵니다. 대출이. 그래서 거래가 안 됩니다. 올스톱됩니다.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라. 봉급생활자들 200만 원, 300만 원 그 봉급생활자들이 1억 5천 대출 받아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그 어떤 그 원금하고 이자를 내라고 그러면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방을 죽일 수밖에 매수를 중단시켜서 매수를 할 수 없게 그런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정부에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가시적으로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떤 데이터상으로도 보면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그 어떤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또 어려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규모의 주택을 충북에서는 1억의 전세에 얻을 수 있으면은 서울이나 수도권 이쪽에서는 거의 배 가까이 2억을 주고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에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떤 지방이나 이런 데는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요. 그러면 월세 부담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역적인 특성을 좀 잘 고려하고 지역이라는 부분의 뭐 문제점들을 좀 잘 보완해야 될 텐데 자, 올해 충북의 부동산 시장 전망도 있으실 거고요. 대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주택 시장은 전국은 매매 가격이 1.1% 상승을 했습니다. 1.1%. 그래서 1억짜리였으면 1억 110만 원짜리 110만 원을 그래도 남구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대신에 전국이 평균이 1.8%가 하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지방 같은 경우라든가 충북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상승을 고사하고 약 10% 가까이 1%도 아니고 약 10% 가까이가 가격이 하락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1년간 흥덕구의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한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7, 800만 원 정도가 1년 전에 비해서 실거래가 신고해서 가격이 낮춰졌어요. 84제곱미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호하고 있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한 6, 700 가까이가 1년 동안에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이 작년에 참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택하고 아파트 쪽을 경기를 예상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에서는 아파트 전세 구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냥 아무데고 부동산 가면은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비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올해 우리 시민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2019년도 올해의 부동산 전망은 어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하고 아파트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수익형 상가라든가 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다가 시중에 그 유동성 자금이 사실 몰리고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 또는 상가 쪽에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토지 쪽으로다가 자금이 몰려서 물론 그런 것은 청주는 또 개발 지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 이전지라든가 또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지 이런 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토지 쪽에 돈이 되고 그쪽에가 사실 또 사면은 또 뭐 오르고 나니까는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주택 아파트가 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주택 아파트가 쉽지가 않다라는 쉽지 점이 않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니까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반기의 부동산의 전망들을 좀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윤경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